안녕하세요. 핫10의 강동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사흘 동안 하락했습니다. 사이버 원데이 소매 판매와 자동차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금요일 발표되는 고용지표를 앞둔 경계감 속에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엔 최근 엔화 약세가 다시 한번 국내 시장에서 변동성을 키워주고 있는데요. 현재 양시장은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장중 한때 2000선이 무너지기도 했고 현재는 2000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그래도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받쳐주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글로벌 증시 약세 보인 오늘 국내 증시 추가적인 하락장이 나올지 어떤 대응 전략이 유효할지 전략도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 시장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 정혜림입니다. 코스피가 12월 들어 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외로 이 지수를 압박하는 요소들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미 증시 조정은 계속되고 있고 엔화 약세까지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테이퍼링 우려와 함께 또 장성택 북한의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실격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대내외적으로 악재가 쌓이고 있습니다. 10시 구간 우리 지수들 잘 버텨주고 있을까요? 코스피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미국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가 불거지면서 코스피 오늘 2000선 붕괴하면서 약보합 출발을 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팔자의 영향으로 9거래일 만에 2000선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은 낙폭을 좀 만회해서 2000선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8.99포인트 하락하면서 2000선에서 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이틀째 팔자세 나가고 있습니다. 575억 원 정도 매물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은 85억 원, 동반 매도 우위 나타내고 있습니다. 개인만 600억 원 가까운 매물 사들이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형보다는 아우의 움직임이 좀 더 좋은 편입니다. 코스닥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하긴 했습니다만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0.34포인트 상승하면서 50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수급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인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상승 전환을 했는데요. 개인과 외국인 동반 42억 원, 36억 원 순매수 우위 나타내고 있고요. 기관만 60억 원 가까운 매물을 팔아내면서 지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개인과 기관의 이런 수급 공방이 오늘 하루 종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가총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죠. 대장주 삼성전자 오늘은 하락세의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 기아차 장 초반에는 좋은 흐름 보여주는데요. 현대차는 0.21% 빠지고 있고요. 기아차는 1.77% 상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판매량 호조에 오늘은 좀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어제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금은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빠지니까 우선주도 함께 빠지는 모습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이버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0.44% 상승하면서 68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신한지주 오늘은 조정을 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또다시 한빛원전 가동 정지 소식에 오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1.5% 이상 빠지면서 31,0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중공업도 2% 이상의 내림세 보이면서 25만 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 양상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오늘 하루 만에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2% 상승하면서 42,4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서울 반도체도 1%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이 좋았던 CJ 오쇼핑과 GS 홈쇼핑은 동반 약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7위부터 12위 종목군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J E&M 어제까지 흐름이 좋았는데 오늘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32,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종목들이 오늘은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동서 1% 이상의 오름세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 매수세 6거래일 만에 오늘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환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 마감을 지었는데요. 오늘은 또다시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또다시 불거진 미국 테이퍼링 우려에 오늘은 좀 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1,060원대 초반에서 좀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0전 상승한 1,061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테마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의 장성택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 소식에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성택은 친중국 성향의 온건파로 이 북한의 개방과 개혁을 주도해온 인물인데요. 이 장성택의 실각설이 제기가 되면서 남북관계의 긴장이 고조되며 방산주도 오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스페코를 중심으로 6% 이상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빅텍도 5% 이상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고 웃는 종목이 있다고 했죠. 남북 경협주는 반면에 이 장성택 실각으로 남북관계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오늘 하락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화전기 2% 이상의 내림세 보이고 있고요. 에머슨 퍼시픽도 3% 이상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모터스가 급등한 흐름에 오늘 테슬라의 훈풍이 국내 시장까지 불어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주들이 동반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최근 테슬라 S 모터 사건으로 이 화재 사건으로 곤욕을 치르긴 했지만 테슬라 S 모델이 결함이 없음을 증명하면서 안전성에 합격점을 준 것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 SDI 0.88% 빨간불을 켜고 있고요. 우리 산업이 강세 흐름이 나타내고 있는데요. 8% 가까운 강세 흐름 이어나가고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빨간불을 켜면서 테슬라의 훈풍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0시 구간 시황과 함께 테마주까지 살펴봤습니다. 이번 코너는 차트 미인주 시즌2 시간입니다. 샘플러스 미인주 전문 김선윤 멘토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 인기가 참 대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날로 시청자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 먼저 차트 미인주 시즌1 시즌 성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선윤 멘토님의 차트 미인주 171전 106승, 차트 미인주 시즌1에서 65% 이상의 수익률을 자랑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 전에 오늘의 이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입니다. 자동차주가 엔화 약세와 한국의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참여 우려에 동반 급락했습니다. 하루 만에 현대차, 현대모비스, 기아차의 시가총액은 4조 5천억 원이 줄었습니다. NC소프트가 게임 블레이드 앤소울 중국 흥행 기대에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도 신규 게임 기대감 속에 반등 중입니다. 포스코는 기관의 매수와 투신과 또 연기금이 연말 배당을 노리면서 최근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차트 미인주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날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시청자분들께 당부의 한 말씀, 이런 종목에 좀 투자하면은 연말에 좀 큰 수익을 볼 수 있겠다 한마디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런 종목에 투자하면요. 네. 업종이나 좀 볼 수 있을까요? 업종이라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그러니까 지금 투신이나 뭐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조금 배당에 조금 많이 쏠려 있거든요. 배당 매력이 좀 있는 안전한 종목 쪽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그래도 기본 바탕을 두고 있는 그 업종군은요, IT 쪽으로 좀 치중이 된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외인들이 조금 그렇게 크게 매수세를 안 보이지만서도 많이 사는 종목은 또 하이닉스를 또 굉장히 집중적으로 사주고 있고, 뭐 오늘장에서도 굉장히 조금 많은 물량 하이닉스 쪽에 매수가 들어오는데, 이유를 조금 보셔야 됩니다. 지금 사는 종목군들, 사는 종목들의 모멘텀들은요, 다 이게 있어요. 배당이 있거나, 이게 아니라면은 연말에 실적이 좋거나, 아니면 내년이 굉장히 좋아지거나, 요렇게 포인트가 잡히는데요. 확실하게 그런 이제 종목들 빼고서는 크게 좀 반등은 못 주고 있고, 또 지금 테퍼링이죠. 양쪽에서 촉소 우려감 다 같이 나와주니까 또 같이 시장이 많이 얽히고 설키는데, 제가 이제 오후 3시에 방송을 합니다. 거기서 방송을 하는데 어제 추천드린 종목을 잠깐 이 종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어떨지 않을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대정화금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좀 생소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요, 잠깐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테마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방사능 관련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방사능을 쏙 빼놓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실적이 너무나 좋거든요. 그러니까 3분기, 그러니까 실적이 나왔잖아요. 3분기 실적 기준으로 해서 지금 PER이 7.6배입니다. 4분기를 빼고요. 4분기를 포함하게 되면요, PER이 6배 수준 밑으로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 당연히 좋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고, 또 하나 최근에 꾸준한 수급까지 같이 들어와주고 있고, 유보금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 종목 시가총액이 작아요. 참고하셔야 됩니다. 616억인데요. 유보금이 한 640억 정도까지 있거든요. 크게 가능하고, 또 하나 그 2차전지 관련해서 ESS 관련한 그 회사, 자회사를 또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뭐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도 올해, 그러니까 뭐 11월부터 차트 흐름을 보자면요, 조금 재밌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 바닥에 대한 좀 인식이 잡히는 것 같아요. 11월, 올해 3월, 그리고 6월, 9월 때 이때 바닥권인데, 바닥권 라인에 조금 선을 같이 이어보자면요, 잘 맞아 떨어집니다. 요런 바닥의 횡보 기간을 거친 이후에 주가 흐름은 항상 2달 정도 뒤에 보면요, 크게, 적게는 뭐 20% 이상까지 상승을 주도했거든요. 지금도 그런 시점이 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겨울이,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겨울이 지난 이후에 좀 테마성인데, 일본도 굉장히 춥잖아요. 방사능 쪽 어디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네. 거기 보면은 분명히 땡땡 얼 거란 말이에요. 추워서. 그러면 이제 녹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번 방사능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이슈가 돼서 내년 초에 급등을 할 수도 있는, 뭐 지금부터 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정화금 같은 경우는 좀 꾸준하게 조금 모아보세요. 한 연말까지 꾸준하게 모아보시면서 가져가시는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너무 막 급하게 사지 마시고요. 네. 거래량 적으니까요. 조금씩 한번 모아보시는 전략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3분기 실적이 좋은 방사능 관련주 말씀해 주시면서 대정화금이 좀 연말에 큰 수익을 안겨주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풀어보고 싶은데요. 자동차주가 급락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좀 너무 많이 빠지지 않았는가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기아차는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엔저 문제도 겹쳐있는 상황 속에서 좀 대응 방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어제 급락을 했어요. 네. 아주 주저앉았습니다. 어제도 이제 아침에 여기 와서 얘기해 드리면서 네. 그때가 마이너스 한 1%, 2%대였던 것 같아요. 위험하다, 주의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는데, 비중축소 의견을 좀 드렸었죠. 자, 그러고 나서 급락을 좀 해서 4%에서 5%대까지 좀 밀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장에서 기아차는 좀 반등을 주는데, 현대차는 조금 맥이 없습니다. 오히려 추가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단 말이죠. 지금 현재 시점, 리스크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11월 판매량 좋긴 한데 리스크 말씀 드려보자면요. 엔저 위험이 있잖아요. 그 부분이 좀 가장 크지 않나 말씀을 드려보고, 당연히 10월 판매량 감소 부분은 11월 판매량 늘므로 인해서 조금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크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하나 더 리스크로 작용하는 게 지금 시장 전체를 흔들고 있는 게요. FOMC 회의에서 분명히 이번에 어떤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테퍼링, 양쪽 하나 축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시장에서 조금 문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상승의 추세 자체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전체적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꼭 체크하시기를 좀 말씀드려보고, 아직 뭐 완성차가 이렇다고 해서 부품주들도 영향이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지만서도, 말씀드렸던 포인트는 업종 전반에, 어제 말씀드렸어요. 업종 전반의 악재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외인들이나 기관들의 이런 단기 차익 실현 물량, 특히나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주가 흐름 자체가 재밌게도 많이 밀려 내려온 그 모습인데, 지금 흐름을 보자면요, 7월 달부터 흐름이 또 어찌 보니까 또 바닥권 라인까지 또 밀려 내려온 좀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제가 동그라미 그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바닥권 라인까지 주가가 다시 또 쫙 밀려버린 모양새. 그러면 또 고점 라인, 다시 주가 살아난 시점부터 판단한다면은 고점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맞고 빠졌네요. 그렇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고 맞고 빠지는 이런 모양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을 준다면, 반등을 줘서 20에서 위로 타고 갈 때, 그러니까 다시 30만원대 위로 조금 강한 상승을 줄 때는
매수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조금 차트적인 전략이 아닌가 생각은 드는데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됩니다. 오늘은 아니고요. 조금 상승으로 뭐 현대모비스나 기아차나 좀 크게 한두 번 더 나올 때 그 포인트 이용하시는데도 다음 주는 또 동시만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또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시장을요 너무 급하게 보지 마시고요. 천천히 보셔야 된다. 특히 자동차주들은 조금 천천히 느린 거북이 투자를 좀 하시는 게 어떨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다음 이슈는 NC소프트입니다. 뭐 핫10에서 박종호 PD의 드림하이에서도 담았던 종목이라서 관심들이 참 많으신데요. 52주 신고가 기록하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NC소프트는 제가 올해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22만 원, 20만 원 넘는다고 연말까지 굉장히 많은 강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이제 넘어섰습니다. 24만 6,500원 고점까지 간 상황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크게 볼게요. 주봉으로 살펴보자면은 지금 2011년 고점이 38만원 라인에서 지금 12만원까지 갔던 주가가 2배 올랐어요. 24만원까지 갔는데 지금 시점 주봉상의 121선 라인 위까지 타고 올라갔습니다. 이 라인 여기 보이면 2012년에 깨지 말아야 될 라인 자체가 20만원대였는데요. 다시 안착시켜 놨어요.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어떻게 이게 움직여야 되는데 어떻게 움직일까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잘 보세요. 주가가 일봉으로 보면요. 이 블레이드의 소울 모멘텀을 받아서 올라간 게 11월 중순 10월 달부터 해서 상승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올라갔는데요. 그 모멘텀 자체가 지금 약간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급을 창을 열어보면 기관들의 매도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차익 실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차익 실현 자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들은 샀다 팔았다를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한 달 동안 매수한 물량 자체가 마이너스 28,000주 매도세거든요. 한 달 동안. 기관들이 차익 실현을 계속 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기관들은요. 외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게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추세가 조금은 꺾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밀릴까요? 제가 판단하건데요. 지금 라인의 흐름상으로 본다면은 한 21선 정도까지 다 밀리진 않겠지만서도 한 23만원 아래 정도까지 11선은 깬 다음에 다시 반등 시도를 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23만원 라인을 보셔야 되고요. 당장에 매수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종목입니다. 따라가시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조금 정말 장기적인 추세를 보신다면요. 분명히 그 종목 자체는 항상 등락폭을 거듭합니다. 올랐으면 쉬어가기 마련입니다. 그 포인트 역시 올랐으면 쉬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요런 포인트 생각하시면서 대응하시라. 그래서 오늘 24만원대 매수하신 분들 웬만하면 조금 매도하십시오. 비중 줄이시고요. 23 비중 줄이신 물량으로 좀 빠질 때 그때 조금 다시 들어가신 전략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NC소프트와 마찬가지로 시장에서는 포스코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말 배당을 노리고 또 투신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네, 포스코 오늘 좀 오르는 듯 싶었는데 네. 다시 가격대가 거의 보합권에 0.1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최근에 포스코 급등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투신권에서 연기금에서 매수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냥 쌍끌이 매수라 그러죠. 하고 있는데 이유가 뭐죠? 배당입니다. 요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어요. 강등이 있은 이후에 사실상 크게 이제 조금 악재 상황이 조금 많이 풀린 게 사실이죠. 그런데 약간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요. 9월달, 8월달에 그 차트 흐름이 나와주는데 차트를 볼게요. 자, 8월달에 고점 라인으로 찍었던 게 34만원 요 포인트고요. 그리고 9월달에 34만원대 라인에 여기 보시면 윗꼬리 달아주면서 또 떨어집니다. 요 포인트 보이시죠? 자, 그리고 지금 다시 그 가격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나. 자, 이때 보시면요. 9월 요때 급등한 이후에 요때 9월 13, 4, 5일, 20일 정도 내외에 수급 상황을 체크해 보자면요. 포스코를 같이 볼게요. 어떤 수급이 보셨는지 정말 수급으로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네. 자, 9월달 수급이에요. 9월, 이거 제가 동그라미 쳐드릴게요. 이때가 9월 11일입니다. 요때예요. 자, 9월 10일부터 해서 고점 라인 올라가자마자 기관들 요 매도세 보이시나요? 매도 강하게 나와주면서 요때 한번 브로킹 물량이었는데요. 그 뒤로부터 해서 보이세요? 투신권 계속 매도했고요. 그쵸? 연기금도 계속 매도하고 있는 고점 라인 찍자마자 그 다음부터 매도세 좀 강화해주면서 주가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끌고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제 기관들의 매수가 조금 다시 이어져 오고 있는. 분명히 이 포인트에 다시 매도할 겁니다. 얼마까지? 한 32만원에 33만원대까지 분명히 찍어 내리면서 매도세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금은 괜찮지만
매도세가 강화가 된다면은 빠르게 빠져나오셔야 되고, 지금 따라가겠다고 판단하신다면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 추이 지켜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역시나 이 종목도 양쪽 하나 축소 테퍼링 영향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매수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역시나 대응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인 차트 미인주를 알아볼 텐데, 지난 시간 CJ ENM부터 AS를 받아볼까요? 네, CJ ENM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추천을 드리고 나서 뭐 크게 빠지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그 자리 머물렀는데요. 오늘 조금 영향이 있네요. 아직 뭐 손절가까지는 가진 않았는데 어제장에 잘 버텨줘서 오늘 조금 하락이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요. CJ ENM은 연말까지 실적이 좀 굉장히 양호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뭐 요즘에 최고의 뭐 케이블 드라마 중에 하나죠. 응사라고 하죠. 응답하라 1994. 뭐 거의 시청률이 10% 가까이 지금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수익까지 크게 나와주고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뭐죠? 꽃보다 누나인가요? 그거 프로그램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쉬어가는 이런 포인트 어찌 보면은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약간의 조금 수급적인 부분, 어제 장에서 굉장히 좋은 강한 강매수가 나와줬어요. 그러니까 기관들이 꾸준하게 매수 역시 잘 들어와주고 있고, 외인들이 다시 매수로 좀 전환하는 흐름입니다. 오늘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잠깐 볼게요. 현재 창을. 외인들의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긴 하는데요. 5장까지 조금은 좀 체크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입니다. 잠정치 살펴보자면요. 잠정치로는 아직 잡혀지지는 않았네요. 잡혔네요. 자, 기관들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잠정치로 잡힙니다. 자, 이렇다는 것은 조금 5장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가능성, 노림수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격이라 판단이 됩니다. 조금 더 홀딩해 보시고요. 조금 요즘에 좀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추천주들이 자꾸 손절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뭐 SN 같은 경우는 잘 좀 찍어드렸듯이 한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3% 이상 내려갈 때는 빠르게 조금 정리하시고 현금 확보하시는 게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하루 이틀 만에 3% 수익을 얻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3%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긴 한데요. 김선윤 멘토님의 차트 미인주, 그렇다면 오늘 들고 나신 종목 어떤 종목이신가요? 네, 제가 항상 그 마이너스 3%로 잡는 게요. 시장 상황에 대비를 빨리빨리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고서 조금 더 이제 기다려 보시고 가져가실 분들은 오후 3시에 방송하는 수급 특징주를 보시면 됩니다. 그 프로그램은 목표가를 제가 조금 길게 잡고서 좀 대응을 하고, 손절가도 좀 아래로 잡습니다. 그래서 수급 특징주를 보시는 게 도움이 되시고 선택을 하십시오. 단기를 노리시려면은 오전 10시 방송 같이 보시면 되고, 조금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오후 방송을 좀 보신다면은 수익이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이 종목도 이제 조금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슈가 되고 있어요. 2차 전지 관련할 수도 있고,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좀 LED 관련도 있고요. 포스코 ICT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자, 포스코 ICT 지금 차트 흐름을 오늘 최근에 12월부터 21선 위로 타고 올라가기 좀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바닥을 좀 다졌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꾸준하게 이제 다시 시장에서 테마성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큰 종목이고요. 바닥을 찍고서 다시 가고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차트 모양도 굉장히 이쁘긴 한데 수급적인 부분도 굉장히 많은 물량, CJ ENM처럼 기관들이 그냥 올라운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포인트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양호하다. 오늘장의 상승폭 역시나 긍정적이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가 자체는요. 지금 항상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재가로 말씀드릴게요. 8,090원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8,09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좀 내려왔네요. 감사합니다. 8,080원까지 매수하겠습니다. 8,080원까지만 매수, 아니면 8,070원도 괜찮고요. 그 부근에서 매수를 제가 하도록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목표가는 매수하신 가격에서 3%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계산을 8,080원으로 3% 잡고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역시나 마이너스 3%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 괜찮고 수급 괜찮고 연말 실적 괜찮기 때문에 한번 꾸준하게 관심 가지시고 단기적으로도 한번 노려볼 종목이라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김선윤 멘토님의 차트 미인주, 오늘은 포스코 ICT였습니다. 매수가 8,080원에서 가능하고 목표가 손절가는 플러스 마이너스 3%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응원의 문자 보내주고 계신데요. 종목에 대한 상담은 방송 후에 또 오후 3시에 진행되는 코너를 통해서 김선윤 멘토님께서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네, 응원의 문자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김선윤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일요일에 이주식 삽니까 시간 이어가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율 멘토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궁금한 종목은 CJ E&M입니다. 4분기 실적 회복가 기대가 되고 또 이틀째 상승하고 있는데요. 최근 킬러 콘텐츠인 드라마와 함께 시청률에 대한 상승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지난 상승률을 보여줬던 만큼 응답할 수 있을지 현재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CJNM은 뭐 최근에 좀 악재들이 좀 많이 있었죠. 여러 가지 실적 쇼크라든가 또 게임 부문의 불 이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악재가 있었는데 일단 지금은 낙폭이 좀 과대하다고 보여지고요.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적으로는 일단 싼 그런 흐름인데요. 펀더멘탈을 잠깐 분석을 좀 보면요. 지금 시가총액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CJ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종합 엔터테인먼트사고요. 지금 그거에 비해서 물론 이제 자산 가치 정도로 보면 굉장히 나쁘지 않습니다. 부채도 크지 않고요. 전체 자산 규모가 2조 원을 넘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고. 그다음에 다만 이제 수익성이 이제 2012년 들어서 다소 좀 감소를 했고요. 올해도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3분기 실적이 적자로 나오면서 이제 어닝 쇼크로 인해서 많이 좀 빠졌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자산 가치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그 실적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현재 정도의 가격이라면 현재 CJNM은 좀 싼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종합적으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기 실적이 쇼크가 있었어요. 그래서 4만 원대 이상을 호가하던 그런 그 주가가 좀 3만 원대까지 많이 내려온 상황이고요. 또 게임 부문의 분리 이슈 뭐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악재로 작용하면서 최근에 좀 많이 빠졌던 폭락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지만 현재는 좀 안정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송 부문의 회복세가 또 보이고 있고 또 게임 부문도 4분기 들어서는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글로벌 사업에서 영화, 또 방송, 게임으로 전체적으로 영역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시 CJ그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은 점차적으로 안정을 찾으면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는 아까 뭐 자산 가치 비해서 상당히 낮은 뭐 가격 수준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수 관심가는 32,000원 정도 수준의 초반에서 좀 말씀드립니다. 어제 상승한 이후에 오늘 다시 약간 좀 눌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최근에 좀 약세를 보이는 부분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반등을 추가적으로 하기에는 좀 힘이 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흐름에서 3만 원 선 정도에서부터 일단 바닥을 좀 다졌기 때문에 현재 한 32,000원 초반이나 이하에서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제 그 전체적으로 그런 악재의 기반형이라든가 또 회복을 기대한다는 걸 포인트로 두시고 목표가는 36,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J E&M 4분기 실적 회복에 기대가 되면서 매수 관심가는 32,000원 초반대도 이하에서 관심 가질 수 있고 목표가는 36,000원 설정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제가 궁금한 종목은 휴원스입니다. 의약품과 의료기기 저온 사업 부분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현재 가격적인 접근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11월 초만 해도 3만 원 초반대였던 가격이 현재에서는 4만 원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매수할 수 있는 싼 가격이라 볼 수 있을까요? 휴원스는 일단은 펀더멘털 상으로만 본다면 비싸다라고 볼 수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원대였던 주가가 4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적으로 보면 조금 비쌉니다. 펀더멘털 상으로 좀 보시면 휴원스는 4,100억 정도 되는 제약사입니다. 제약사인데 지금 보면은 자산 총액이 지금 1,800억 수준이에요. 한 2,000억이 조금 안 되는 수준인데 시가총액이 4,000억이 넘기 때문에 지금 자산 가치 비해서 많이 올라 있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많다는 얘기죠.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 또 향후의 기대감이 크다. 그래서 올해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급등하는 이유는 최근에 매출에 대한 급증, 매출도 급증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지금 흐름 자체가 계속 급증하면서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벌써 3분기 흐름에서 200억 원이 넘어가는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수익성에서 뭔가를 보여줬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상승을 지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흐름은 좋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기대감과 또 그 기대감에 맞춰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은 양호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가격은 비싸지만
현재 그러면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 전문 의약품이나 일반 의약품 또 의료기기 여러 가지 사업 부문, 의료와 관련된 여러 사업 부문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런 전 사업 부문이 호조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신공장 완공으로 인해서 강가 상각비 집행이 마무리되면서 실적에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제약사이긴 하지만 종합 헬스케어 업체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이 많이 점수를 얻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점 긍정적으로 여겨지면서 주가는 계속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만 그 흐름상으로는 좋긴 하지만 좀 주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약간 비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적 호조와 성장 기대를 매매 포인트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응 가격은 지금 일단 상당히 고점 수준에 속하는 지금 주가이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역시 5일선 부근에 37,000원 초반 정도가 매수 관심가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반등을 추가적으로 한다면 목표가는 41,000원으로 일단 짧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원스는 눌림 혹시 매수 관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매수 관심가 37,000원 초반대, 목표가는 41,000원. 이렇게 CJ E&M과 휴원스에 대해서 가격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월 멘토님께서 오늘 들고 나오신 가치 주는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증권주에서 한번 네. 가지고 나왔는데요. 오늘은 메리츠 정금증권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증권사들의 구조조정이나 업황의 부진으로 인해서 증권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메리츠 정금증권 같은 경우는 역으로 선 구조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작용을 하면서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일단 메리츠정금증권 같은 경우는 지금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죠. ROE가 연환산으로 한 13.5%에 달하는 실적을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타 증권사들이 지점 축소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미리 구조조정을 좀 단행하면서 체제 개선했던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위탁 매매, 최근에 이제 업황이 좀 부진하다 보니까 위탁 매매가 위축이 되고 있는데, 메리츠 정금증권 같은 경우는 위탁 매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아주 적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메리츠 정금증권의 상승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역시 매매 포인트는 선 구조 조정으로 인한 수익 개선이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잠깐 그 재무제표 잠깐 좀 보여드리면, 지금 시가총액에는 5,700억 정도 달하고 있습니다만 굉장히 좋습니다. 흐름상으로는 총자본 규모도 한 7천억 정도 되고요. 또한 보시면 수익성이 여타 증권사에 비해서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2012년, 2014년 올해 2014년 3분기에도 600억 원대 순이익을 기록을 했고요. 내년도 흐름에서도 좀 더 좋은 그런 순이익이 기록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실적 가치가 좋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많이 되긴 했습니다만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매수 관심가는 최근에 흐름에서 추세를 탄다라고 봤을 때 매수 관심가는 1,8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하시는 것이 좋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추세선상으로 본다면 지금 5일선 정도를 타고 가고 있는데요. 좀 길게 본다면 한 21선까지도 조정 흐름들을 예상하시면서 조금 눌렸을 때 매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수익 개선이나 실적 가치 대비했을 때 목표 주가는 2,000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메리츠 종금증권을 이월 멘토님의 가치주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월 멘토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중국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경제지표 호조로 2200선 지켜낸 상해 증시 현재 하락 움직임이 포착되는데 출발 상황 어땠습니까? 예,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약보합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0.13% 하락한 2219.69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좀 많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일 반발 매수의 유입 속에서 오늘은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2200선에서의 강한 안착을 보였던 만큼 시장이 2200선에서의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2200과 2250의 박스권 기조가 좀 이어져 나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가 시장에서의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중국의 다수 투자 기관들이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7%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7% 내외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결국 중국 경제가 회복 기조를 나타내겠지만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압력 등 여러 가지 부담감들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급격한 양적 완화를 내놓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시장에서의 긴축 기조는 당분간 좀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과 영국이 원전 분야에 대해서 합작을 추진하는 것을 발표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지금 리커창 총리와 영국 캐머런 총리와의 회담에서 중국과 영국이 원전 분야에 대해서 실질적인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이러한 것에 따른 원전 관련 업종에 대한 수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0월 말 중국의 원저우 지역에 대한 부실 대출이 4.31%로 발표가 나면서 원저우 지역의 은행권 부실 대출률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러한 부실 대출에 대한 부담감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은행에 대한 이러한 부담감들은 꾸준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부담감은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는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박스권 장세 움직임 이어져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상해 증시 2200선 안착 여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가치 투자의 궁금증을 확실하게 날려드리겠습니다. 수요일에는 동부증권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재근 차장님의 포트폴리오에는 종목도 많고 수익률도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계신데요. 오늘 들고 나오신 종목은 어떤 종목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정유업종 중에서 네.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말씀드릴 종목은 SK이노베이션입니다. 정유업종의 실적은 일반적으로 석유 제품 판매 가격과 원유 가격의 차이인 정제마진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정유주에 대해서 호재는 아닌 거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가솔린이나 경유, 등유 등 최종 판매 제품 가격을 인상을 해서 정제마진이 상승을 해야 그 정유주의 영업이익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유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주식 그 정유주의 투자 타이밍을 결정하기보다는 원유 가격과 그다음에 최종 판매 제품과의 차이인 정제 마진이 상승하느냐 하락하느냐에 따라서 투자 타이밍을 적절하게 찾아가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최근에 그 미국이 전략적으로 원유 생산량을 크게 늘리면서 재고가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북미산 원유 가격이 최근에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에 더해서 그 인도네시아 등 신흥 국가의 경기 둔화로 인한 석유 제품 수요가 줄면서 현재 정제 마진은 사실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정유주 주가도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내년도부터는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기가 본격적으로 회복되면서 이머징 국가의 수요 둔화분을 상쇄하고 석유 제품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 세계 수요면에서 보면은 인도네시아 비중은 약 5% 이하이지만 그 북미와 유럽의 경우 합쳐서 약 40%가 넘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인 그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 그 경기 회복에 인한 전 세계적인 그 석유 제품의 수요는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상대적으로 공급량 증가는 완만한 데 비해서 수요 측면에서 강한 상승으로 인하여 앞으로 정제 마진도 점차 반등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SK이노베이션의 경우 그 이러한 정제 마진 증가와 함께 정유주 특히 SK이노베이션의 경우에는 정제 마진 증가와 함께 주가의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 상승 견인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타 정유주와 다르게 전기 자동차용 2차 전지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생산 시설을 갖추고 현대차, 다임러 그룹 등의 공급처를 확보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높은 성장성이 주가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유주 내에서도 탑픽으로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SK이노베이션의 현재 주가는 2014년도 PBR 기준으로 해서 약 0.81배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청산가치 이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정제마진 하락에 관련된 악재는 지금 현재 주가에 충분히 반영된 수준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정제 마진 그 반등과 함께 주가도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성장성에 중심을 두면서 정유주 중에서도 SK이노베이션을 가치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격적인 접근은 어떻게 볼까요? 예, 오늘 차트를 보시면은요, 네. 전반적으로 오늘 약세장을 반영을 하면서 약 한 1% 정도, 1,500원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14만 2천원에서 14만 원 사이가 이제 적정 매수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사이에 들어오시면은 매수를 하셔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는 장기로 좀 봐서 6개월 정도로 보시고요. 20만 원 정도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할 시에 12만 5천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손절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SK이노베이션은 매수 관심가 14만 원에서 14만 2천 원, 목표가는 20만 원 설정해 주셨고요. 혹시나 손절가는 12만 5천 원으로 보유기간 6개월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포트폴리오 점검을 해보고 싶습니다. 단연 좀 걱정이 되는 건 기아차인데요. 대응을 어떻게 해볼까요? 예, 기아차가 최근에 네.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지금 급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가 급락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은 어저께 나왔던 그 TPP 관련해서 저희가 우리나라가 이제 가입을 했을 때 가장 피해를 많이 받는 업종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 업종이다라는 얘기가 돌면서 주가 급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엔화가 저평가되어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들어서 약 20% 정도 엔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일본 자동차와의 가격 경쟁력 면에서 우리나라 자동차가 불리할 것이다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루 만에 다시 1,000원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기아차 말씀드렸을 때에는 손절 라인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절 라인을 54,000원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아직까지는 오늘 가격 57,500원 정도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 손절 라인 근처를 염두에 두시긴 하되 좀 더 지켜보시면서 주가 반등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고 향후 주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기다려 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손절가는 54,000원이 계속해서 유효할까요? 네, 그렇게 보시고 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기아차는 손절가 54,000원 라인 지켜보면서 계속해서 보유 관점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좀 마이너스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궁금한 종목은 대덕 GDS인데요. 좀 수익률이 한 6% 정도 손실 구간인데요. 예, 대덕 GDS가 이제 주가가 지금 최근에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며칠간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 18,000원 근처를 지금 지지선으로 봤었는데요. 역시 이제 지지를 하고 11월 25일 날 지지를 받고 쭉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고 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어제 좀 많이 밀렸습니다. 어제 많이 밀렸고요. 다시 오늘은 이제 18,3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최근 주가는 18,000 하단을 지지선으로 해서 상단 2만 원 선에서 좀 전체적으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조금 더 지속이 될 것 같고요. 현재 전반적인 장세로 봤을 때는 이제 삼성전자를 핏대로 해서 전부 이제 IT 대형주들도 전방산업이 약간 전체적으로 주가는 지금 박스권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하게 후방업체인 부품주들도 그렇게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는데요. 연말 이후에 미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연말 소비가 증가하면서 IT 관련 제품들의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부품주도 다시 반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네. 일단 보유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은 보유해보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좀 수익을 나오고 있는 종목도 한번 봐야겠죠. 하나금융지주가 현재 3.6%, 4% 정도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들고 가볼까요? 네, 물론입니다.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던 건 목표가를 제가 5만 원, 5만 5천 원 그때 5만 원 설정해 주셨죠? 5만 원 설정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은행주의 경우에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약 PBR 기준으로 0.7배 부근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더 밑으로 추가 하락하는 하락에 대한 리스크보다는 앞으로 상승 부분에 대한 그 가능성이 더 열려 있기 때문에 보유하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금융주 중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가치 투자기 때문에 현재 조금 수익을 보고 있더라도 더 많은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져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재근 차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가치 투자 진득하게 위대하게 동부증권의 우재근 차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핫텐이 종목 상담 게시판이 새롭게 신설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에 대한 갈증, 궁금증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저희 멘토들께서 친절하게 답변을 달아드리겠습니다. 12월 4일 핫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